안녕하십니까. 이중에 알토란 분양쇼 진행의 이진우입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저녁에도 열대야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신다고 하는데요. 또 저희 아이도 그렇지만 요즘 또 역설적으로 너무 냉방에 노출되다 보니까 감기 환자가 또 많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들 건강하셔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때. 가장 중요한 타이밍. 그런데 요즘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주택 규제 정책, 수익형 부동산은 공급 과잉,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만 들리고 있고, 또 이제 마지막 카드 세금을 통한 부동산 규제까지 들어가서 정말 척박하다라는 표현이 제일 적합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척박한 이 부동산 투자 환경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우리 시청자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안전한 투자처, 저희 이중에 알토란 분양쇼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목하시고 저와 함께 안전한 투자처가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소개된 매물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서울 전화입니다. 02-2638-3922번이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진우의 알토란 분양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알토란 분양쇼를 보면 투자의 길이 보인다. 그 길을 안내해 주실 분, 길라잡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오비스트 이춘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더우신데 어떻게 건강 잘 지키시고 계시죠? 네, 요즘 휴가철에 토지나 산과 들로 나가면서 토지 보러 다니기 딱 좋은 계절 같습니다. 너무 덥지 않나요? 남들하고 똑같이 휴가를 보내면 나중에 우리가 또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이진우의 알토란 분양쇼에서는 토지 시장에서 여전히 핫한 시장으로 저희가 계속 시리즈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평택 얘기입니다. 평택 호재들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얘기했지만 도지사 인수 당선되고서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평택항입니다. 바로 경제에 대한 어떤 욕구, 갈망을 반영한 어떤 그런 행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본부장님, 토지시장에서 평택시란 어떤 곳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평택시는 지리적으로 위치한 모습을 보면 중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7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대전까지 보면 95km, 그리고 광주, 부산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평택 내부에서의 평택 시내 안에서 개발 호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국을 우리가 봤을 때 지가 상승은 지금 세종시가 가장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평택시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토지 투자를 생각하신 분은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곳이 바로 평택시 같습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어떤 개발 호재를 갖고 어떤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개발 호재의 심장 평택에 또 하나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성장 관리 방안 수립에 따른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 이슈죠. 동부권의 삼성전자, 서부권의 평택항, 그리고 동남권의 주한미군과 더불어 또 하나의 호재로 들썩이는 평택. 이진우의 알토란 분양쇼가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현재 고덕 택지 개발 사업지구는 60개의 아파트 블록 사업과 함께 삼성전자 109 2공장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1공장에 약 2,000명의 근로자분들이 와 있고, 현재는 30조 원을 투자해서 2공장
착공 중에 있습니다. 하여 이 지역은 지금 9월 30일부터 여기에 따른 단독주택용지의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여기 지원시설 용지에 많은 업체들이 와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위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무려 120만 평이라는 부지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도 큰 일이지만, 이에 보조를 맞추는 고덕 택지 개발 사업에서 보듯이 삼성전자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나 관계사들까지 생각하면 그 유입 인구는 어마어마하겠네요. 평택 3대 개발 호재, 그 나머지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죠? 네, 동부지역은 고덕 택지 개발 사업과 함께 삼성전자 120만 평 대형 개발 사업이 있다면, 서부 지역의 대형 개발 사업은 평택항 내항의 개발 사업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국제 크루즈 여객터미널과 2종 항만 배후단지, 평택5 관광단지, 차이나캐슬타운 현덕지구와 연계해서 대형의 어떤 신수종 산업 유치와 함께 관광단지로서 면목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에 있는 104개 베이스 캠프 중에 102개 캠프가 2021년까지 평택에 다 주둔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성읍 안정리 일원에 약 444만 평에 5개 사령부가 이전하게 되는데, 평택시 인구 9.8%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평택의 3대 개발 호재에 대해 얘기해왔는데요. 최근 이 지역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관리 방안 수립입니다.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대암리, 신항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평택5 관광단지에서 해제 예정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지난 40년 동안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어떤 반대 인센티브, 불이익이라는 어떤 반대 인센티브로 여기를 비도시적 활성화 방안으로 성장관리 방안 수립 지역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데, 그동안 평택호 관광단지로 지정돼서 개발이 제한돼 있던 지역이 성장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지정 해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따라 현덕면 대안리, 그리고 신왕리 일대는 현재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 그 절차를 착착 밟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죠. 자, 3대 호재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이런 호재들 말고 산단들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굵직한 호재가 삼성전자, 그 다음에 미군 부대 관련, 그 다음에 평택호가 한 83만 평이 지정됐다가 2018년에 22만 평, 1만 평 정도를 평택시가 이제 시행사가 돼서 평택도시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굉장히 알찬 정보입니다. 자, 토지 투자는 계속 우상향이다. 그렇지만 정말 잘해야 됩니다. 개발 호재가 있고 그 개발 호재가 계속 실현될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본부장님, 최근 평택시 여러가지 개발 호재들 중에서 우리 투자자나 시청자들이 가장 눈여겨야 할 부분 호재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개발 호재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고 화면으로도 나왔는데요. 그 개발 호재의 진행 과정이 제대로 밟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토지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한 성장관리 구역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지금 도시가 형성되면서 더 난개발을 막기 위하고, 또 이 성장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 그 다음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에 한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또 계획관리 지역이 포함될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장관리 구역으로 계획이 수립이 됐고,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공청회와 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할 때 꼭 확인해야 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면 지금 성장관리 방안 구역으로 이렇게 활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시죠?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에는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집니다. 과밀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성장관리권역 내에서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을 따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지자체에서 성장관리 방안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성장관리 방안이 무엇이며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성장관리 권역 내에서 성장관리 방안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나 메리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이 지금 본토지의 인근은 관광호 평택호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던 곳이라서 한 3분의 1로 관광호 단지가 축소가 되면서 이 지역이 오랫동안 개인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역이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고요. 성장관리 방안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40%에서 50%로 그리고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100%에서 125%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지금 평택에서 많이 지어지고 있는 렌탈하우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동을 지으려면 약 125평 정도가 필요한데 성장방안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약 70평만 가져도 렌탈하우스 한 동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중에서 뭐 건폐율, 특히나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고 뭐 서울에도 그 아파트 재건축할 때 보면 종상향 프랜카드 그렇죠. 붙고 그랬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알토란 투자처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성장관리 방안에 따른 이 수혜지가 될 수 있는 토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본토지 위치가 지금 평택호와 미군 부대 K6 험프리 사이에 놓여진 토지이고요. 이번에 평택호 횡단도로가 준공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도로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도로를 바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K6 험프리 미군 기지로부터 차로 약 한 10분 이내에 거리에 도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 토지에서 평택호까지는 약 5분 거리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입지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토지의 위치가 약간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었을 때 평택호를 바라볼 수 있는 뷰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고급 주택지로서 이렇게 곽광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타운하우스 같은데 우리 북한강 남한강 보시면 되잖아요. 북한강 쪽에 강조망 보이는 땅하고 남한강 쪽에 강조망 보이는 땅들은 기타 땅들보다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평택호가 굉장히 넓지요. 그 넓은 걸 조망할 수 있다면 단독주택지로서의 굉장히 그 효과가 더 크고 가치가 더 높겠죠. 자, 이 이진우 알토란 분야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토지 공부를 하는 자리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 알려드릴게요. 매주 화요일 날 2시에 세미나가 있는데요. 8월의 주제는 언제나 우상향인 토지 투자라는 주제로 합니다. 제가 강의할 거고요. 그 3호선 남부터미널역 근처고 서울전화 2638-3922번 꼭 예약하셔서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투자도 알아야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빨리 알아두시면 빨리 투자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평택시 중에서도 투자 유망지역으로 꼽히는 그 현덕면 대안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과연 이 토지의 투자 매력은 어떤 것도 있는지 토지 현장 분위기 VCR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평택의 3대 호재를 흡수하는 데다가 성장관리 방안의 혜택까지 누리는 곳, 현덕면 대안리 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현장은 대안리 토지 입구 현장입니다. 지금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총 20여개 필지로 분할 중에 있고요. 편도 2차선 도로 앞이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입출입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게끔 만들었고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해제로 인해서 신항리, 대안리 토지는 용적률과 건폐율도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 일대가 앞으로는 현덕면 대안리 토지에 관심이 쏠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교통입니다.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교통망을 통해 평택 시내 주요 거점들과 쉽고 빠른 왕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관통하는 교통 호재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이 지역이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신항터널 건너서 평택호 국제도로를 건너면 주한미군 기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로부터 신항교차로까지 이르는 교통거리는 5분 거리이며 대안교차로, 구진교차로, 기산교차로에서 평택항으로 연결되는데 이 메인 동선이 주한미군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동서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곳에 가면 평택호 횡단도로 국제대교 공사 중에 있는데 이 도로가 2019년 말 개통 예정인데 2019년 말 개통이 되면 주한미군이 이동할 수 있는 최단거리 동선으로서 평택항에서 주한미군 기지까지 10분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안중역에서 313번 지방도를 타고서 신항교차로까지 연결하는데 5분의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덕면사무소, 즉 안중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도 103호선을 타고 오면 구진교차로, 대안교차로까지 5분 거리인데 앞으로 이 도로들이 완성된다면 여기 현덕면, 대안리, 신항리의 렌탈 부지로서 가장 각광받고 그 다음 숙박시설 등 판매시설, 일학시설 등 직객시설이 가장 많이 위치할 수 있는 자리로서 중요 어떤 자리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 개발의 심장,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한 페이지. 평택에 쏟아지는 관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수식어는 늘어만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제한 해제라는 또 하나의 전기를 맞는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토지. 평택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시작되는 이곳에서 우리의 미래를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덕면 대안리 토지 VCR로 살펴봤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호재가 있는 지역일 것 같은데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투자처가 저희 아시아경제TV 이중에 알토한 분양쇼 시청자들, 투자자들이 투자에 적합한 물건인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4가지 체크리스트를 제가 직접 꼼꼼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투자의 적합성 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물건인지 개요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 일대고요. 지목은 임입니다. 임야라는 얘기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면적은 495제곱미터, 구평수로 약 150평 정도 됩니다. 매매가는 2억 2,500만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입지성 체크해 보겠습니다. 쭉 VCR을 받고 아까 이춘남 본부장도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몇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평택호 관광지가 77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그때 지정 당시에는 한 83만 평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쭉 진행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랬던 것들이 2018년 3월, 5월쯤에 그 축소가 되면서 약 22만 평 정도로 축소가 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평택시가 시행사가 돼서 평택도시공사에서 직접 개발을 하면서 시비와 국비와 민간 자금이 해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61만 평이 이제 해제지인데 이 77년부터 한 40년간 사적 제한을 했잖아요. 개발을 못하게. 그랬는데 이제 그걸 풀어주니까 인센티브를 당연히 줘야죠. 또 그 일대가 바로 국제대교만 건너면 미군 부대, 대한민국 미군들이 104개, 102개가 다 온다면서요. 그러면 그 미군들이 즐길 거리를 바로 이 평택항이 이어지는 이 신항리, 대안리 토지 이쪽 길로 해서 지는 그 횡단도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평택도 횡단도로의 가장 큰 수혜지고, 그 다음에 해제지 61만 평 해제지 중에서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게가 한 58%가 개발 가능지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가능지 성장 관리 방안을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남은 평택호 관광단지는 21만 평으로 직접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한다. 이런 정도로 그 입지는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입지성은 별 5개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5개 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장관리 방안이면 상식적으로 이때까지 규제해놨다 풀어주니까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기반시설, 도로의 요충지가 될 것 같다는 측면, 그 다음에 평택호가 직접 보이는 단독주택지가 된다는 측면, 이런 입지성으로 봤을 때 별 5개 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바로 차별성입니다. 차별성.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별성은 아까 얘기했던 그 해제지가 한 61만 평 중에 한 58%가 개발 가능지입니다. 42%는 개발 불능지고요. 그 58%의 개발 가능지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아까 준다고 얘기했죠. 그중 가장 큰 인센티브가 바로 기반시설 인센티브입니다. 도로가 가장 중요한 널찍한 도로, 사통팔달 도로, 이런 도로들을 그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일 수 있고요. 아까 성장관리 방안이 이제 마치 지구단위 계획구역처럼 체계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개발, 체계적인 규제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주로 현장에서는 성장관리 방안은 일단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일단 완화 쪽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호 횡단도로가 요 지역 있는 대한리고 위쪽 제 현장을 몇 번 갔다 왔는데요. 그 미군 부대가 있는 바로 톡 튀어나온 기름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카페도 큰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근생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은 400에서 5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평택호의 그 부의 도로라 그러더라고요. 그 강변도로를 지금 예산이 책정돼 조성하고 있는데, 미군들이 거기 실제 현지 전문가 표현하기를 미군이 그렇게 많은 미군들이 그 팽성 쪽에 가다 놓은 거죠. 군인이니까. 이 친구들이 뭔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거리를 만드는 것들이 바로 국제대교를 넘어와서 평택호 강변도로랑 그 횡단도로를 통해서 평택항에 이런 곳에 와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지금 조성 중에 있다고 하니 굉장히 차별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은 별 4개 주겠습니다. 차별성은 별 4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교통호재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평택호 횡단도로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세종시까지 내려간 43번 국도, 그 오성IC에서 해서 체인지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세종까지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봤을 때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체크입니다. 수익성과 안정성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현동면 대한리 토지, 매매가는 2억 2,500이고요. 대출 가능액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틀리지만 한 7,80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자,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3단 법칙 아시죠? 개발 발표됐을 때, 진행될 때, 완성됐을 때 오른다고 하는데, 여기 횡단도로 국제대교 개통되는 내년 말 시점 되면은 가격 수익성 부분은 굉장히 여기서 얼마만큼 오른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당히 큰 금액으로 지가 상승이 이루어질 거로 토지 전문가가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당연히 따라서 안정성 부분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안정성 부분 별 5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택시현동면 대한리 토지 체크리스트 만들어 봤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현동면 대한리 토지 입지성 별 5개 주겠습니다. 차별성 별 4개 주겠습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은 모두 별 5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평택시 현동 및 대한리에 위치한 토지 살펴봤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서울전화 02-2638-3922번이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우리 이춘남 본부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미나 공지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지 투자는 좀 많이 용어라도 익숙해지셔야 토지 투자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8월 주제는 똑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하고요. 언제나 우상향인 토지 투자라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2638-3922번으로 꼭 예약하셔야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알토란 분야쇼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뜨겁습니다. 냉방도 조심하셔야 되고 더위도 조심하셔야 되고 조심할 것 투성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